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때는 보통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썰 풀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두바이 정보입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정보입니다. 사실 이거를 좀 더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현생에 좀 치이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두바이랑 아부다비 여행 가실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정리본을 가지고 왔고요. 좀 생생하게 좀 자료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밑에 두바이 여행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영상 내에서도 꿀팁들이 또 있고, 제가 또 여기에 담는 내용은 있지만 여행 영상에는 또 못 담았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결혼도 준비할 때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했었고, 여행도 준비할 때 다 엑셀을 정리했고, 그것도 이제 배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두바이 아부다비 여행 일정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바이 입국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두바이 입국했을 때 나는 좀 술을 먹는다, 나 맥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입국해서 그 위스키 파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꼭 술을 사세요. 제가 일단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아부다비랑 두바이 돌아다니면서 뭐 까르푸, 편의점, 마켓 이런 데 다 돌아다녔을 때 술을 아예 구경을 못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막 돌아다녔어도 그 몇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맥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드실 만큼 정도에 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렌트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는 허츠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허츠에서 예약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허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결제는 현지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허츠에서 이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잘 이용을 했고, 일단 여러분들이 허츠에서 이제 차를 빌리실 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회원보다 회원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거기 할인 혜택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번 달에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뜬다 하시면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럼 5월이면 뭐 허츠 5월 할인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거랑 연동되는 링크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15% 할인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 할인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면허증, 그리고 한국면허증, 여권,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요거 4개는 꼭 챙기셔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웨이즈라는 어플을 이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어 음성으로 꼭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좀 장난 아니에요. 그 좀 교통 위반 이런 게 정말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과속이 1km도 넘으면 안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1차선을 이용을 할 거면 속도가 낮으면 또 벌금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차선 타지 마시고 3차선, 4차선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또 벌금이에요. 벌금 천지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을 딱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를 처음에 받을 때 꼭 사진이랑 영상은 꼭 찍어두세요. 영상은 전 좋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한 바퀴 둘러서 찍어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그걸로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 이제 남편이랑 같이 운전을 할 거여서 저 외에 한 명 더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SCDW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풀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흠집이라던가 이런 거 생겼을 때에도 조금 더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왕이면 요거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00디르함이었는데 나중에 요거는 다 환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유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잘 되는데 아멕스 카드는 잘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이제 가실 때 약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곳이 있는데 휴게소 중에 두바이 라스트 엑시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엑시트라는 휴게소가 있는데 약간 매드맥스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볼 건 아니지만 그냥 가는 길에 한 번쯤은 들러봐서 뭐 음료도 먹고 뭐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갔을 때도 진짜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래도 이색적인데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보이면은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금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커피 맛이 괜찮았어요.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거기 이제 티라미수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에도 나와 있긴 한데 티라미수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티라미수랑 좀 맛이 달라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티라미수 추천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대통령궁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갔을 때 진짜 너무 더웠어요. 여기는 진짜 밖에 구경이고 뭐고 그냥 빨리 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사진을 남기긴 했는데 진짜 조금만 있어도 땀이 뻘뻘 나가지고 요거는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궁 여러분들이 주차장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 대통령궁에 간 에피소드 편을 보시면은 아부다비 편이 있거든요. 아부다비 편에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은 쪽으로 가시면 돼요. 차가 별로 없다 하시면 의심을 하시고 차가 많은 쪽으로 가시면 대통령궁이 있는 쪽으로 가게 안내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짧은 반바지, 나시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찍고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텅텅 비었지 여기다 댈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 많은 쪽으로 쭉 들어가서 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더워서 싸울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부다비에서 카사르 알 사랍 호텔을 갔거든요. 사실 저는 아부다비를 간 목적은 대통령궁 뭐 이런 거보다 카사르 알 사랍 사막 호텔이 제일 컸습니다. 너무 기대를 했었고 사실 그 사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사막은 그냥 조그만한 자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산같이 있는 사막 있죠. 듄. 그런 사막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딱 여기가 그런 사막이 있는 호텔인 거예요. 카사르 아난타라 알 사랍 호텔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후기를 얘기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요. 모든 게 다 좋았던 호텔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갔던 호텔 중에서 제가 이용했던 호텔 중에 몰디브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 있던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근데 여기도 진짜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숙소였던 것 같아요. 거의 몰디브랑 삐까삐까요. 저는 웬만하면 한 번 갔던 나라, 한 번 갔던 도시, 한 번 갔던 호텔 이런 데는 두 번은 별로 방문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상하게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흥미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좀 3, 4일이 지나면은 먹을 거 항상 몰디브도 그랬는데 먹을 게 계속 비슷하고 막 식당이 엄청나게 있진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물리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진짜 풍경이 여러분 예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담아왔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카멜 라이딩, 낙타 타는 거. 이거 여러분 끝내줍니다. 네. 진짜 좀 잊지 못하는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듄이라는 그 사막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와 진짜 약간 이런 걸 어디서 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낙타 위에서 타는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서서 보는 거랑 낙타 위에 타면 이게 좀 높아지잖아요. 높아서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생각보다 좀 길어요, 코스가. 그래서 조금 돈이 아깝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했지만 돈이 아깝지 않았던 액티비티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출 있고 일몰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출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몰쯤에 가면 더워요. 덥고요. 일출쯤에 가잖아요. 그럼 시원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모래가 좀 이렇게 착 가라앉은 느낌이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도 두고 좀 선명한 일출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출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깔끔한 모래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아부다비에서 하나 더 갔던 거는 페라리 월드도 갔었거든요. 제가 딱 어느 정도 수준의 놀이기구를 좋아하냐면 저는 워터파크, 그 슬라이드 정도의 수준을 좋아하거든요. 무서운 건 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페라리 월드는 저한테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너무 재밌어하고 저는 좀 무서웠던 곳이 페라리 월드였습니다. 사실 F1 그거 영화 나와서 한번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F1 속도인 놀이기구를 타고 바로 그 꿈을 접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유명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추천 어트랙션이에요. 포뮬러 로사입니다. 요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고, 요거는 페라리 월드 가서 안 타면 말이 안 되는 롤러코스터인데 저는 진짜 이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버하지 마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너무 무서웠고요. 너무 빠르고요. 진짜 저는 심호흡하면서 탔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진짜 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고 저는 저걸 딱 타자마자 그냥 페라리 월드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서웠어요. 여튼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고, 또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추천 어트랙션은 포뮬러 로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션 페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페라리 있고, 세 번째는 터보트랙인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 플라잉 에이스. 요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루프 비회전형 롤러코스터래요. 이거 탔을 때 약간 그냥 진짜 플라잉 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타는 느낌? 경비행기? 그런 느낌이고, 사실 저는 발 떠 있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포뮬러 로사를 타니까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오라노 GT 챌린지?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실제 페라리 차량을 모티브에 해서 만든 어트랙션인데 저는 이걸 못 탔어요. 아쉽게도 그날 고장인지 그건지 해서 못 탔고요. 여러분들은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페라리 월드는 롤러코스터 좋아하신다 하시면 무조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평일에 가시는 분들은 굳이 패스트트랙은 안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텅텅 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 갈수록 사람이 없는 거는 진리고요. 점점점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시려면 패스트트랙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좀 10시에 오픈할 때도 있고 11시에 오픈할 때도 있고, 이건 좀 달마다 차이가 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맵을 또 찍어서 여기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물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냥 주차는 최대한 페라리 월드랑 가까운데 하시는 게 좀 가깝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야스몰에도 그 까르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까르푸 쇼핑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까르푸에서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거 바티카 샴푸. 이거 샴푸 좋아요, 여러분.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거랑 요것도 좋아요. 페이드아웃. 묵직한 제형이어서 남편이 잘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걸 다 써서 남편이 당근에서 요걸 구매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근데 그만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까르푸를 가시면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 이제 뭐 초콜릿 데이츠, 대추야자 그 초콜릿을 많이들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바티카 선인장 샴푸 초록색 요거 많이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로얄 젤리, 랑네제 로얄 젤리를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저희는 랑네제 로얄 젤리를 아예 못 봤어요. 면세점에서도 못 보고요. 까르푸에서도 못 봤어요. 안 팔더라고요. 뭐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안 팔아서 아쉬웠습니다. 그것도 사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일 만족하는 건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짱이에요. 미래박물관 가실 분들은 린스 DIFC 여기가 미래박물관 뷰가 있어요. 거기가 진짜 이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공사 중이어서 그쪽을 이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 끝나서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셨을 때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와서 이동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더웠을 텐데 이동 어떻게 하지 좀 하고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내려가고 정말 다행히게도 이렇게 그 상가를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덥지 않게 바로 미래박물관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바이몰. 여기 두바이몰에서 파치 초콜릿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여기를 좀 들려서 파치 초콜릿들을 좀 사왔고요. 요것도 두바이 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맛있었어요. 초콜릿 달고 맛있었어요. 네. 한번 가보셔서 몇 개 구매해보시고 드셔보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부르주알리파 아시죠? 여기가 진짜 많은 분들이 124층, 148층 여기는 좀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124층은 특히나 근데 일반이니까 많이들 가시고, 148층은 나 좀 돈 써서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8층도 많이 가세요. 근데 154층은 진짜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154층짜리는 파는 것도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굳이 찾아야만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안 하시다 보니까 안내가 안 돼 있고 내가 이 티켓을 찾아야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154층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에서 담아져 있지만 일단 이 되게 프라이빗하고요. 조용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 와글와글 하면서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게 유동할 수 있으면서 뭔가 저는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노을 지는 거를 딱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또 프라이빗하게 되게 힐링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전망대 가서도 사실 별 감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되게 기억에 남는, 사실 여기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주고 보는 게 맞나?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148층이랑은 또 다른 훨씬 메리트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영 샴페인 또는 음료 또는 맥주가 한 잔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요. 알마니 호텔에서 내려오는 뭐 카나페, 다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라운지 다과들도 맛있었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거기 있는 다과가 깔려 있는데 맛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껏 돈 내고 왔는데. 근데 맛있었어요. 퀄리티도 좋았고, 그리고 샌드위치류 같은 것도 맛있어서 굉장히 많이 갖다 먹어서 저희는 여기서 저녁을 해결했다. 맛있었고 좋았고, 이왕 가보시는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라운지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일몰 시간에 맞춰 가시는 것보다 일몰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가셔서 자리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서 멍 때리고 있고 약간 밖에 보면서 멍 때리고 있고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훌쩍 가더라고요. 이쁜 자리를 잡아 놓으시고 쟁취하시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충분히 즐기시려면 좀 노을 지기 전쯤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기준 9월 달에는 5시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48 이용할 거면 그냥 154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24를 이용하든가.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티스 더 로열 아틀란티스를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아쿠아벤처가 예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본 호텔이었어요. 로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따로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로열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여기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몇 개 좀 추천드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엘레멘츠 바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분수쇼 보면서 칵테일 마시기 좋은 곳이고요. 할레오는 멕시칸 레스토랑이래요. 그래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링도 유명한데 뭐 맛있고 루프트바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아서 계속 이제 기다리다가 그냥 나온 곳이 링링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좋지 않은 추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부 음식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평이 좋은데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아서 맛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22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영장인데 높은 층에 있는 22층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팜뷰가 쫙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가격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파라솔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몇 번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돈은 냈지만 그냥 짜증나서 나와버렸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호텔 측에서 미안하다고 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제가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더라면 요거는 다 청구가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쿠아벤처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노브 있는 쪽에 가시면은 아쿠아벤처를 갈 수 있는 버기카 같은 게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동하셔서 아쿠아벤처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쿠아벤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쿠아벤처로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 두바이 왔는데 아쿠아벤처를 안 간다? 이거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꼭 아쿠아벤처 가시고, 그리고 패스트 트랙 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주말이라면. 저는 주말에 이용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아쿠아벤처는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그냥 돈 더 주고 패스트 트랙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하루만 갔으면 좀 부족했을 것 같긴 해요. 이틀 가니까 조금 속이 후련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로열이라던가 더 팜에 머무르신다면 꼭 이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세한 여행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하시면 영상편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영상 안에 또 제가 계속 그 간간히 나오는 것들은 또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여행을 지금 못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 꼭 그 이제 여행이 된다고 하시면 가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중동이라는 곳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방문하실 때 제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